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폐를 망가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심지어 폐렴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폐 기능도 떨어지고 기관지의 방어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음식을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한국호흡기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음식은 호흡기 질환 위험을 4배나 높입니다. 기관지염 발병률은 40%, 폐렴 위험은 무려 55%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면역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환절기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음식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식탁 위 음식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기침, 폐렴, 기관지염, 만성호흡기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환절기에는 음식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과 폐 기능이 떨어지고 기관지 점막도 건조해집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특정 성분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요. 젊을 때는 별일 없던 기름진 음식도 이제는 염증 물질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죠. 이는 음식에 들어있는 각종 염증 유발 물질과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호흡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폐활량이 줄어들고 기관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이때 점막을 자극하는 음식이나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으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이런 음식들 말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손주들 오면 치킨 시켜주시고 같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튀긴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고온의 기름입니다. 기름을 18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하면 산화가 일어나면서 염증 유발 물질이 생성돼요. 이 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기관지 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기침과 가래를 악화시키죠. 제 환자분 중에 박영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5세 되신 분인데요.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석 달씩 계속되신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자세히 식습관을 여쭤보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치킨이나 튀김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들이 좋아하니까 자주 사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한 달만 튀긴 음식을 끊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뒤에 오셨는데 기침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고요. 특히 노년층에게 튀긴 음식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관지 점막이 원래 건조해지고 약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염증 물질이 들어오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또 하나,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어서 기름진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속은 더부룩하고 소화는 안 되고 염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대한영양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튀긴 음식을 주 3회 이상 섭취했을 때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2.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이에요. 산화된 기름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는 거 압니다. 손주들도 있고 가끔은 드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조리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같은 닭고기라도 튀기지 말고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삼겹살도 기름에 튀기지 말고 석쇠에 구우면 기름이 쭉 빠져나가면서 훨씬 건강해집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생선 튀김보다는 생선 구이나 생선찜이 훨씬 좋습니다. 조리 방법 하나만 바꿔도 같은 재료로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튀긴 음식 하나만 끊어도 병원 올 일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환절기에 기침하시는 분들, 가래가 끓는 분들, 숨쉬기 답답하신 분들, 지금 당장 튀긴 음식부터 끊으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탄산음료와 청량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이온음료 같은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물은 맛이 없어서 못 마시겠고 이온음료는 몸에 좋다고 해서 마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오해입니다. 탄산음료가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가운 성질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차갑게 마시잖아요. 이 차가운 음료가 목구멍을 지나가면서 기관지 점막을 급격하게 냉각시킵니다. 그러면 점막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방어 기능이 떨어져요. 둘째, 엄청난 양의 설탕입니다.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각설탕으로 따지면 10개가 넘습니다. 이 많은 설탕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미국 면역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백혈구의 바이러스 제거 능력이 최대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면역력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환절기에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데 면역력이 반으로 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환자분 중에 이순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되신 분인데요. 가을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신다고 하소연하셨어요. 한 번 걸리면 한 달은 기본이고 폐렴까지 간 적도 있으시대요. 식습관을 여쭤보니까 물 대신 이온 음료를 하루에 서너 병씩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은 싱거워서 못 마시겠다고 이온 음료는 전해질도 보충되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온 음료 한 병에 설탕이 20g 넘게 들어있다고요. 하루에 4병이면 설탕을 80g이나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를 끊고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어요. 맛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한 달을 지속하셨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해 가을에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환절기에 찬 음료가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공기가 건조해서 기관지 점막도 건조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점막이 더욱 건조해지고 갈라집니다. 그 틈으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는 거죠. 또 하나, 탄산음료의 인산 성분도 문제입니다. 인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노년층은 이미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데 여기에 탄산음료까지 마시면 뼈 건강이 더욱 나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 싱겁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럴 때는 따뜻한 차로 바꾸세요.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도라지차나 생강차를 추천드립니다. 도라지는 기관지, 점막을 보호해주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드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오히려 탄산음료가 너무 달고 자극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제 환자분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탄산음료 하나만 끊어도 환절기 감기 걸리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탄산음료, 이온음료 다 버리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기관지가 고맙다고 할 겁니다. 세 번째,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 말이에요. 아침 식사로 간편하게 햄 구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요리하기 귀찮아서 햄이나 소시지로 끼니를 때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가공육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햄 한 장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보통 500mg에서 8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햄 서너 장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노년층은 이미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고혈압까지 생기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져요. 둘째, 몸이 붓습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몸속에 물이 차게 만들어요. 그러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신장도 힘들어집니다. 셋째,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기관지도 예외가 아니에요. 염증 물질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면 기침과 가래가 심해지고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방부제와 발색제입니다. 햄이나 소시지가 왜 그렇게 오래 보관되고 색깔도 예쁜지 아세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와 각종 방부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쌓이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이에요.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률이 18%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최동훈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8세 되신 분인데요. 고혈압과 기관지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아침마다 햄 구워서 밥 한 공기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편하고 맛도 있어서 그렇게 드신 지가 10년이 넘었대요.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까 하루에 햄을 5-6장씩 드신다고 하셨어요. 나트륨으로 계산하면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잡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햄을 끊고 신선한 단백질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계란찜, 두부, 생선 같은 것들로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어요. 요리하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고 설득했습니다. 한 달 뒤에 오셨는데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기침도 확실히 줄었고요. 2달 뒤에는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고 기관지염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특히 환절기에 가공육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공기가 건조해서 기관지가 예민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가공육을 먹으면 기관지가 더욱 자극받아서 기침과 가래가 심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하지만 가공육 대신 신선한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계란이 가장 좋습니다.
계란찜이나 삶은 계란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두부찌개나 두부조림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도 추천드립니다.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닭고기도 좋습니다. 다만 튀기지 말고 삶거나 쪄서 드세요. 닭가슴살 삶은 것에 채소 넣어서 샐러드로 드시면 정말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햄 하나 끊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기관지가 편해집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햄, 소시지, 베이컨 다 버리세요. 그리고 신선한 단백질로 바꾸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네 번째, 단 디저트입니다. 도넛, 케이크, 과자, 빵 이런 것들 말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이런 것들을 드십니다. 특히 손주들 오면 같이 먹으려고 사다 놓으시죠.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 한 봉지, 빵 하나 드시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단 디저트의 가장 큰 문제는 설탕입니다. 도넛 하나에 들어있는 설탕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20g에서 30g입니다. 케이크 한 조각은 40g이 넘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이 25g인데 도넛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가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해서 혈당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당뇨병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설탕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미국 로마린다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설탕을 100g 섭취하면 백혈구의 바이러스 제거 능력이 5시간 동안 4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콤한 간식 하나 먹으면 5시간 동안 면역력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환절기에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데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기에 쉽게 걸리고 한번 걸리면 오래갑니다. 셋째,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설탕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기관지와 폐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가 끓고 호흡이 힘들어지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 김정숙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3세 되신 분인데요. 작년 가을에 감기를 석 달이나 달고 사셨다고 하소연하셨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병원에서 약도 타먹고 주사도 맞았는데 잘 낫지 않았다고요. 식습관을 여쭤보니까 매일 오후마다 빵이나 과자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에 빵 한 개, 이게 여사님의 오후 간식이었습니다. 손주들 오면 케이크도 자주 사다 드시고요. 달콤한 걸 좋아하셔서 하루에 설탕을 50g 이상 드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달콤한 간식이 여사님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요. 힘들겠지만 한 달만 끊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입이 심심하다고 단 게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한 달 뒤에 오셨는데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어요. 기침이 거의 사라졌고 밤에도 잘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올해 가을에는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정말 신기해 하셨습니다. 간식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특히 환절기에 단 음식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일교차가 커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져 있어요. 이때 면역력까지 떨어지면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또 설탕은 기관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점막이 건조하면 방어막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합니다. 또 하나, 단 음식에는 트랜스지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도넛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쇼트닝이나 마가린을 쓰는데 이게 다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막고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게 먹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완전히 끊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건강한 대체제로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되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븐에 구우면 달콤하고 맛있어요.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것들이 좋아요.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과일입니다. 사과, 배, 귤 같은 제철 과일을 드세요. 과일에도 당분이 있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서 훨씬 건강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단 디저트 하나만 끊어도 면역력이 확 올라갑니다. 감기 걸리는 횟수도 줄고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빠집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과자, 빵, 케이크 다 버리세요. 그리고 고구마와 견과류를 준비하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가볍고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피해야 할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더 중요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이 음식들을 조합해서 먹으면 그 위험성이 몇 배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조합이 있어요. 치킨에 콜라, 햄 샌드위치에 이온 음료, 이런 식입니다. 손주들 오면 치킨 시켜서 콜라랑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튀긴 음식과 탄산음료를 함께 먹으면 염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튀긴 음식에서 나온 산화 물질과 탄산음료의 설탕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엄청난 염증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기관지와 폐를 직접 공격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튀긴 음식과 단 음료를 함께 섭취했을 때 염증 수치가 각각 따로 먹었을 때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3배입니다. 하나만 먹어도 위험한데 같이 먹으면 그 위험이 3배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최악의 조합이 있습니다. 가공육과 달콤한 간식입니다. 아침에 햄 먹고 오후에 빵이나 과자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드시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자극받습니다. 가공육의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고 단 간식의 설탕이 혈당을 올리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져요. 제 환자분 중에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자 어르신이셨는데요. 환절기에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서 입원하셨어요. 평소에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가족분들이 많이 놀라셨죠. 회복하신 뒤에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더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햄 구워서 드시고 점심에는 치킨이나 탕수육 같은 튀긴 음식, 저녁에는 소시지 볶음, 그리고 간식으로 빵이랑 과자를 드셨대요. 하루 종일 피해야 할 음식만 드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식사 때마다 콜라나 사이다를 마셨다는 겁니다. 물은 싱겁다고 안 드신대요.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염증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면역세포들은 24시간 내내 염증과 싸워야 하니까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러다가 환절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아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당연히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냉음료를 자주 마시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환절기에는 공기가 건조해서 기관지 점막도 건조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점막이 더욱 건조해지고 갈라집니다. 점막에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는 거죠. 게다가 찬 음료는 기관지를 급격하게 냉각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어요. 결국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면역의 기본이라고요.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드시고 튀긴 음식 대신 찐 음식이나 구운 음식을 드시고 가공육 대신 신선한 단백질을 드시고 단 간식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면역력이 확 올라갑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식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매년 환절기마다 병원 드나들던 분들이 이제는 감기 한 번 안 걸리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식 하나하나도 위험한데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그 위험이 몇 배로 커집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음식들이 있다면 다 치우세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으로 채우세요. 이제부터는 꼭 드셔야 할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입니다. 배는 환절기에 꼭 드셔야 할 최고의 과일입니다. 특히 기침이나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약보다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루테올린이 무엇인지 아세요? 강력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기관지에 생긴 염증을 줄여주고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점액 분비를 도와서 건조한 기관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환절기에 기관지가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한다고 말씀드렸죠. 배를 먹으면 기관지 점막에 수분이 공급되면서 방어막이 튼튼해집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배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합니다. 배 하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5g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장 건강에 아주 좋아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겁니다. 배의 또 다른 장점은 칼륨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앞서 가공육 이야기할 때 나트륨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죠. 배를 드시면 몸속에 과도한 나트륨이 배출되면서 혈압도 안정되고 붓기도 빠집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배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기관지 질환 발생률이 35% 낮았다고 합니다. 또 기침과 가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제 환자분 중에 이명희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9세 되신 분인데요. 매년 가을이면 기침이 석 달씩 계속되신다고 하소연하셨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갈비뼈까지 아프실 정도였대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봤지만 잘 낫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배를 드시라고요.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배숙을 만들어서 드시면 더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숙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 한 개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4조각으로 자르세요. 그리고 물 4컵 정도와 함께 냄비에 넣고 생강 1조각, 대추 서너 개를 넣습니다.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푹 끓이면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기관지에도 더 좋아요. 여사님이 이 배숙을 하루에 2번씩 드셨습니다. 아침에 1컵, 자기 전에 1컵.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침이 거의 사라졌고 밤에도 푹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올해 가을에는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셨대요. 15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배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배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에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요. 이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특히 폐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요. 또 배는 소화를 돕는 효소도 들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배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배에 들어있는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줍니다.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배를 먹으면 소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배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차갑게 먹지 마세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먹으면 기관지가 차가워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실온에 1시간 정도 두었다가 드시거나 아니면 배숙으로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배에는 과당이 들어 있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배 반 개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배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다만 농약이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안전합니다. 배를 고를 때는 묵직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들었을 때 무게감이 있으면 수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 꼭지 부분이 말라있지 않고 싱싱한 것이 좋아요. 표면에 상처나 멍이 없는 것을 고르시고요. 배는 특히 도라지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배숙 만들 때 도라지를 함께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배의 루테올린과 도라지의 사포닌이 만나면 기관지 보호 효과가 훨씬 강해져요. 다음에 도라지 이야기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배즙을 만들어서 드시는 겁니다. 배 2개와 도라지 1뿌리, 생강 1조각을 믹서에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즙으로 마실 때는 식이섬유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과육도 함께 드세요. 배는 정말 환절기 최고의 과일입니다. 기침, 가래, 목 건조함, 이 모든 증상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약국에서 비싼 기침약 사 드시기 전에 배부터 드셔보세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배를 사오세요. 그리고 매일 배숙 1잔씩 드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기관지가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기관지 건강을 위해 먹어온 최고의 약재입니다. 한방에서는 길경이라고 부르는데요. 폐를 보호하고 가래를 삭이는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도라지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도라지의 핵심 성분은 사포닌입니다. 이 사포닌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기관지에 생긴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주고 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줘요. 둘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백혈구와 림프구의 활동을 촉진시켜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도라지 사포닌이 기관지 점막의 섬모 운동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섬모가 뭔지 아세요? 기관지 점막에 있는 아주 작은 털 같은 것들인데요. 이 섬모들이 움직이면서 이물질과 가래를 밖으로 배출해냅니다. 환절기에 가래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이러스나 먼지 같은 이물질이 기관지로 들어오면 우리 몸이 이걸 밖으로 내보내려고 가래를 만듭니다. 그런데 섬모 운동이 약하면 가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목에 걸려서 불편하죠.
도라지를 먹으면 섬모 운동이 활발해져서 가래가 시원하게 나옵니다. 또 도라지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요.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아까 배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고요. 도라지를 먹으면 장이 건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도라지의 또 다른 장점은 항균 효과입니다. 도라지에 들어있는 플라티코딘이라는 성분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요. 환절기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도라지를 먹으면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식하지 못하고 제거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철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4세 되신 분인데요. 만성기관지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고 계셨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약도 먹고 흡입기도 써봤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대요. 약을 먹으면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약을 끊으면 금방 다시 악화되고요. 그래서 제가 도라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께 말씀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도라지차를 마시는 겁니다. 도라지차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말린 도라지 20g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물 4컵과 함께 냄비에 넣으세요.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푹 끓입니다.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이면 돼요. 여기에 꿀을 한 숟가락 넣으면 맛도 좋고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어르신이 이 도라지차를 하루 3번 드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씩요. 처음에는 맛이 좀 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고 꾸준히 드셨습니다. 2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기침이 좀 줄어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 오셨는데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기침이 확실히 줄었고 가래도 쉽게 나온다고 하셨어요. 3달 뒤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요. 어르신이 정말 건강해지셨습니다. 계단도 거뜬히 오르시고 산책도 매일 하신대요. 도라지차 하나로 10년 넘게 고생하던 만성기관지염이 좋아진 겁니다. 도라지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라지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도라지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거죠. 또 도라지는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도라지의 사포닌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당 흡수를 늦춰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생도라지는 꼭 물에 담가서 쓴맛을 빼세요. 생도라지를 그냥 먹으면 너무 써서 먹기 힘들어요. 찬물에 1~2시간 담가두면 쓴맛이 많이 빠집니다. 쓴맛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지만 먹을 만해집니다. 둘째,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도라지의 사포닌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먹지 마시고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도라지는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도라지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로 끓여서 마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끓이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도라지 무침입니다. 생도라지를 물에 담가서 쓴맛을 뺀 다음에 초고추장에 묻혀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도라지청을 만드는 겁니다. 생도라지를 깨끗이 씻어서 꿀에 재워두면 도라지청이 됩니다. 이걸 물에 타서 마시면 맛도 좋고 기관지에도 좋아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 달 정도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도라지는 배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배숙 끓일 때 도라지를 함께 넣으면 정말 좋아요. 배의 루테올린과 도라지의 사포닌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기침과 가래의 특효입니다. 도라지는 환절기 필수 식품입니다. 기관지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드셔야 해요. 약국에서 비싼 기관지약 사시기 전에 도라지부터 드셔보세요. 자연이 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도라지를 사오세요. 그리고 매일 도라지차 한 잔씩 드세요. 한 달만 지나도 폐가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특히 체온이 낮아지기 쉬운 가을철에는 꼭 드셔야 해요. 왜 그런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 성분들이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생강 성분이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서 증식을 막아줍니다. 미국 미주리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의 진저롤이 독감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를 70% 이상 억제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강을 먹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서 번식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둘째,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기관지에 생긴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주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목이 따끔거리고 아플 때 생강차 한 잔 마시면 금방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항염증 효과 때문입니다. 셋째, 체온을 올려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높아져요.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환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의 체온도 함께 떨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기초 체온 자체가 젊은 사람보다 낮아요. 이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생강으로 체온을 올려주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 정영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1세 되신 분인데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신다고 하소연하셨어요. 한 번 걸리면 2달은 기본이고 폐렴까지 간 적도 있으시대요. 특히 손발이 항상 차갑고 추위를 많이 타신다고 하셨습니다. 체온을 재보니까 35.5도밖에 안 됐어요. 정상 체온이 36.5도에서 37도인데 1도나 낮은 거예요. 이러면 면역력이 정상보다 30%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감기에 자주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강차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생강차 한 잔, 저녁 자기 전에 한 잔씩 드시라고 했어요. 생강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한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저미세요. 물 4컵과 함께 냄비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끓입니다. 대추 서너 개를 함께 넣으면 맛도 좋고 효과도 더 좋아요. 여기에 꿀을 한 숟가락 넣으면 완성입니다. 여사님이 이 생강차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맵고 자극적이라고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대요. 한 달 뒤에 오셨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온이 36.2도까지 올라갔어요. 0.7도나 올라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해 가을 겨울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넘기셨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신기해 하셨습니다. 손발도 예전보다 따뜻해지고 추위도 덜 타게 되셨대요. 생강차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생강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는 효과도 뛰어나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가 잘 되게 해줍니다.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생강을 먹으면 소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 생강은 메스꺼움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차를 타면 멀미하시는 분들 계시죠? 생강차를 미리 마시면 멀미를 예방할 수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메스꺼움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생강이 진저롤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잘 흐르게 해줘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영양소와 산소가 온몸 구석구석 잘 전달되고 면역세포들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생강을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생강은 성질이 따뜻한 식품이라서 과다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하루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면 됩니다. 둘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생강의 자극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먹지 마시고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진하게 끓이지 말고 연하게 드세요. 셋째,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로 끓여서 마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요리할 때 양념으로 넣는 겁니다.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할 때 생강을 넣으면 비린내도 없애고 소화도 잘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청을 만드는 거예요.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저며서 꿀에 재워두면 생강청이 됩니다. 이걸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아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두세 달 정도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강은 다른 식품과 궁합도 잘 맞습니다. 대추와 함께 끓이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효과도 좋아져요. 레몬과 함께 차로 끓이면 비타민C까지 더해져서 감기 예방에 특효입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기관지에 더 좋고요. 생강은 환절기 필수 식품입니다.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완벽한 식품이에요. 감기약 먹기 전에 생강차부터 드셔보세요. 자연이 주는 최고의 면역 증강제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생강을 사오세요. 그리고 매일 생강차 한 잔씩 드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특히 환절기에 꼭 드셔야 해요. 예로부터 표고버섯은 보약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핵심 성분은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면역세포를 직접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NK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는데요.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찾아내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을 먹으면 이 NK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NK세포 활성도가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표고버섯을 먹으면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이 40% 이상 강해진다는 겁니다. 또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어마어마해요. 비타민 D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비타민 D는 면역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감기에 쉽게 걸리고 염증도 잘 생깁니다. 특히 가을, 겨울에는 햇볕이 약해져서 비타민 D 생성이 줄어듭니다. 노년층은 야외 활동도 적어서 비타민 D가 더욱 부족해지기 쉬워요. 이때 표고버섯을 먹으면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도 필수입니다.
칼슘이 뼈에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해요. 노년층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데 표고버섯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면 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또 다른 장점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산화되면 노화가 빨라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표고버섯을 먹으면 세포 산화를 막아서 젊음을 유지하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에리타데닌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제 환자분 중에 송미경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7세 되신 분인데요. 매년 환절기마다 감기를 서너 번씩 걸리신다고 하소연하셨어요. 한 번 걸리면 한 달은 가고 기력도 많이 떨어지신데요. 또 골다공증도 있으셔서 뼈 건강도 걱정이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어요.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고버섯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국이나 찌개에 표고버섯을 넣어서 드시라고요. 여사님께 말씀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사다가 물에 불려서 요리에 넣는 겁니다. 된장찌개에도 넣고 미역국에도 넣고 볶음 요리에도 넣으세요. 하루에 표고버섯 서너 개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표고버섯 중에는 기계로 건조한 것도 있는데요. 햇볕에 말린 것이 비타민 D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표고버섯을 고르실 때 햇볕 건조라고 쓰여 있는 걸 사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표고버섯을 사다가 요리하기 전에 1시간 정도 햇볕에 두세요. 각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더 증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 D 함량이 몇 배로 늘어나요. 여사님이 이 방법대로 꾸준히 표고버섯을 드셨습니다. 매일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드시고 볶음밥 만들 때도 넣으시고요. 한 달 뒤에 오셨는데 피부색이 달라져 있었어요. 혈색이 좋아지고 생기가 도셨습니다. 3달 뒤에 다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어요. 그해 가을 겨울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넘기셨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표고버섯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표고버섯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표고버섯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고요. 표고버섯을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또 표고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비만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표고버섯으로 건강하게 살을 빼면 면역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표고버섯을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생 표고버섯을 날것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꼭 끓이거나 볶아서 드세요. 둘째, 표고버섯을 불릴 때 나온 물도 버리지 마세요. 그 물에 영양소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 끓일 때 그 물을 사용하시면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셋째, 표고버섯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먹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한 달은 매일 드셔야 몸이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먹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된장찌개에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영양도 좋아져요. 미역국이나 북엇국에 넣어도 좋고요. 불고기나 잡채 같은 볶음 요리에 넣으면 식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표고버섯밥도 정말 맛있어요. 쌀 씻을 때 표고버섯 불린 물로 밥을 지으세요. 그리고 표고버섯을 썰어서 함께 넣으면 됩니다. 간장 양념장 만들어서 비벼 먹으면 정말 별미입니다. 표고버섯전도 좋습니다. 표고버섯에 밀가루 묻히고 계란 씌워서 부치면 됩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른들 술안주로도 좋아요. 표고버섯은 다른 식재료와 궁합도 잘 맞습니다. 닭고기와 함께 끓이면 삼계탕이 되고요. 소고기와 함께 볶으면 불고기가 됩니다. 두부와 함께 끓이면 건강한 찌개가 되고요. 표고버섯은 환절기 필수 식품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뼈 건강을 지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완벽한 식품이에요. 비싼 영양제 먹기 전에 표고버섯부터 드셔보세요. 자연이 주는 최고의 면역 보강제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을 사오세요. 그리고 매일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드세요. 한 달만 지나도 면역력이 올라가고 몸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환절기에 피해야 할 음식 4가지와 꼭 드셔야 할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기억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환절기 건강 걱정 없으실 겁니다. 첫 번째, 튀긴 음식, 가공육, 단 간식은 피하고 신선한 자연식 중심으로 드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같은 튀긴 음식 끊으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도 끊으세요. 도넛, 케이크, 과자 같은 단 간식도 끊으세요. 이 3가지만 끊어도 여러분의 몸이 확 달라집니다. 대신 신선한 음식을 드세요. 고기는 튀기지 말고 찌거나 구워서 드시고요. 단백질은 가공육 대신 계란, 두부, 생선으로 드세요. 간식은 단 음식 대신 과일, 견과류, 고구마로 드세요. 이렇게만 바꾸셔도 염증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식탁을 점검하세요.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거기에 튀긴 음식, 가공육, 단 간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다 버리세요. 그리고 신선한 재료로 채우세요. 이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특히 손주들 오실 때 조심하세요. 손주들 좋아한다고 치킨 시켜주시고 과자 사주시고 하시는데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손주들은 젊어서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도 더 위험해요. 손주들과는 다른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루 한 번 따뜻한 생강차나 도라지차로 호흡기를 보호하세요. 차가운 음료는 절대 안 됩니다. 환절기에 차가운 음료 마시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콜라, 사이다, 이온 음료 다 버리세요. 대신 따뜻한 차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강차 한 잔 드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저녁에는 도라지차 한 잔 드세요. 기관지 점막이 보호되고 가래가 사겨집니다. 이렇게 하루 2번만 따뜻한 차를 드셔도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배숙도 정말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배숙을 끓여서 드세요. 배 1개에 도라지 1뿌리, 생강 1조각을 넣고 푹 끓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천연 기관지약입니다. 약국에서 비싼 기침약 사시기 전에 이것부터 드셔보세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매년 환절기마다 감기로 고생하던 분들이 이제는 감기 한 번 안 걸린다고 하세요. 약 하나 안 먹고 차 한 잔으로 건강을 지키신 겁니다. 물 대신 차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드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오히려 탄산음료가 너무 자극적이고 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따뜻한 차 없이는 못 사실 겁니다.
세 번째, 수분 충분히 섭취하고 점막 건조를 예방하세요. 환절기에 가장 큰 문제가 건조함입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기관지, 점막도 건조해져요. 점막이 건조하면 방어막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물을 최소한 6잔에서 8잔은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1시간에 한 번씩 물 한 모금이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바이러스 예방의 기본입니다. 다만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드세요. 차가운 물은 기관지를 자극해서 오히려 해롭습니다. 실온에 둔 물이나 따뜻하게 데운 물을 드세요. 또 하나,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가을, 겨울에는 난방을 하면서 실내가 더 건조해져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세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양치질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구멍을 촉촉하게 해주고 입안의 세균도 제거할 수 있어요. 또 코 세척도 도움이 됩니다. 생리식 염수로 코를 세척하면 비강 점막이 촉촉해지고 바이러스도 제거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튀긴 음식, 가공육, 단 간식 끊기, 하루 한 번 따뜻한 차 마시기, 수분 충분히 섭취하고 점막 건조 예방하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음식들 다 치우시고요. 생강과 도라지 사다가 차 끓이세요. 물병 준비해서 수시로 물 드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지나면 기침이 줄어들고 숨쉬기가 편해질 거예요. 석 달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걸 느끼실 겁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던 게 옛날 일이 될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먼저 김정숙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3세 되신 분인데요. 작년에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작년 가을에 감기를 석 달이나 달고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갈비뼈가 아플 정도였대요. 병원을 여러 곳 다니면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는데 잘 낫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폐렴까지 갈 뻔해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올해도 이러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셨대요. 자세히 여쭤보니까 식습관이 문제였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요리하기 귀찮아서 햄이나 소시지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간식은 빵이나 과자로 드시고요. 마실 것은 이온 음료나 커피를 주로 드셨대요. 물은 싱겁다고 거의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그 음식들이 여사님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와서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도라지 배숙 한 잔 드시기, 햄 대신 계란찜이나 두부 드시기, 과자 대신 고구마나 과일 드시기, 이온 음료 대신 보리차나 생강차 드시기, 이렇게 4가지만 바꾸시라고 했어요. 여사님이 용기를 내셨습니다. 일단 한 달만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배와 도라지를 푹 끓여서 드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햄과 소시지는 다 버리고 계란과 두부를 사다 놓으셨어요. 과자 대신 고구마를 쪄놓고 드셨고요. 이온 음료 대신 생강차를 끓여서 물병에 담아 놓고 수시로 드셨습니다.
한 달 뒤에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색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있으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기침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올해 가을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지난달에 다시 오셨는데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올해는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5년 만에 처음이래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서 의료비도 많이 줄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음식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요. 진작 바꿀 걸 그랬다고요. 이제는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춘배 어르신이라는 분입니다. 78세 되신 분인데요. 만성기관지염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특히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심해져서 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어르신은 손주들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손주들이 오면 치킨이나 피자를 꼭 사주신대요. 그리고 같이 드시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튀긴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또 달콤한 걸 좋아하셔서 빵이나 도넛을 자주 드셨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잡혔어요. 기관지도 계속 안 좋아서 약을 끊으면 금방 다시 나빠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혈중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어요. 이러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들이 혈관과 폐를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손주들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같이 드시면 안 된다고요. 손주들에게는 다른 걸 사주시고 어르신은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튀긴 음식과 표고버섯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튀긴 음식 대신 찜이나 구이로 드시고요. 빵이나 도넛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표고버섯을 넣은 국이나 찌개를 드시라고 권했어요. 어르신이 고민하셨습니다. 손주들과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즐거운데 그걸 포기해야 하나 하고요. 하지만 가족분들이 설득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건강하셔야 손주들을 오래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치킨 대신 닭백숙을 사주셨어요. 피자 대신 채소 듬뿍 들어간 샐러드와 구운 고기를 준비하셨고요. 손주들도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이게 더 건강하다는 걸 알고 좋아했대요. 어르신 자신은 매일 아침 표고버섯을 넣은 된장찌개를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두부찜을 드시고요. 저녁에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드셨습니다. 간식은 견과류 한 줌과 사과 한 개로 바꾸셨어요. 2달 뒤에 다시 오셨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확 떨어져서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기침도 많이 좋아져서 기관지약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어르신이 정말 건강해지셨습니다. 혈압약도 최소량만 드시고 기관지약은 아예 끊으셨어요. 손주들이 올 때마다 산책을 같이 다니신대요.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못했는데 이제는 1시간씩도 걷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손주들과 같이 못 먹어서 아쉬웠는데 지금은 이게 더 좋다고요. 건강해지니까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요. 음식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두 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게 됐고 병원 갈 일도 확 줄었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 4가지는 튀긴 음식, 탄산음료와 청량음료, 가공육, 단 디저트입니다. 이 음식들은 기관지 염증 유발,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폐 기능 약화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음식 4가지는 배, 도라지, 생강, 표고버섯입니다. 이 음식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환절기에 약해진 기관지와 면역력을 지켜주는 완벽한 식품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튀긴 음식, 가공육, 단 간식을 끊고 신선한 자연식 중심으로 드시는 것, 하루 한 번 따뜻한 생강차나 도라지차로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점막 건조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환절기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음식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환절기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 대신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택하세요. 배, 도라지, 생강, 표고버섯, 이 4가지가 어르신들의 폐와 면역을 지켜줄 겁니다.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음식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 병원 대신 식탁에서 건강을 지켜보세요. 약국에서 비싼 약 사시기 전에 식탁부터 바꾸세요.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음식들 다 버리시고 건강한 재료들로 채우세요.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제 환자분들이 증명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은 도라지 배숙과 생강차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감기 없는 가을을 보내셨어요. 이춘배 어르신은 튀긴 음식을 끊고 표고버섯 위주로 식사를 바꾸셨더니 기침이 줄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하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기침이 줄어들고 숨쉬기가 편해질 거예요. 석 달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시댁 식구들에게,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환절기는 위험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오히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피해야 할 음식, 4가지 먹어야 할 음식, 3가지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